자, 고전산문 4강에 있는 숙향전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이와 정기라는 그 제목, 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작품인데, 자, 여기 소설 속에 지금 남녀 주인공이 원래 천상계 인물들이에요. 이 인물들이 결국 나중에 지금 지상계, 인간 세상에 결국 이제 적강을 하게 되고요. 자, 거기에서 바로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부분은요, 이 두 사람이 결국 이 노파인 이 마구알미의 어떤 도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하는 여기까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더 정리하면 이 천상계에서 이름은 태을선관과 그 다음에 월궁소화입니다. 자, 그럼 이 인물들이 자 결국은 지금 적강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인간계에서 지금 이름은 태을선관은 이선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숙향 자 지금 월궁소화 월궁 항아의 그 시녀입니다. 시녀. 시녀인 여기는 월궁소화는 이제 숙향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 계속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건 바로 숙향이에요. 자,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 자, 여기 김전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여기 지금 숙향이란 딸이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결국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상황에서 결국 숙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숙향은 나중에 장승상의 수양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 의해서 자 여기는 지금 사양이라는 그 시녀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쫓겨나게 되기도 하고 자 여러 번 지금 고비를 넘겨요. 자 지금 표진강이란 물에 빠져 지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갈대밭에서 또 화재를 만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때마다 바로 이 조력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화정이란 곳에서 술을 파는 이 할미, 바로 이게 마고 할미인데, 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살게 돼요. 바로 이 사람이 조력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서로 간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짝을 찾고 있어요. 배필을 찾고 있는데,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꿈속에서 각각 꿈을 꿨는데 좀 특이한 꿈을 꿔요. 자, 여기서 누가 꾸는 이선은 지금 혼자 지금 어떤 절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부처를 만나서 부처와 함께 어디를 가냐? 자, 여기 있는 서왕모가 이렇게 있는 궁궐인 그 요지연에 가게 돼요. 그 요지연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옥황상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시녀에 의해 시녀가 뭐를 갖다 주게 되는데 그때 잘못해가 이 반도라는 것과 이 월계수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그때 그 시녀가 끼고 있던 반지에 그 진주가 빠져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누가 이선이 잡게 돼요. 그러다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그 꿈속에서의 그 진주가 자기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 이거 하나하고 자 그런데 같은 시간에 지금 숙향이도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숙향이는 지금 파랑새를 따라서 어디를 가냐면, 파랑새가 말도 해요, 이제. 해가지고 얘를 따라서, 자, 가다 보니까 바로 요지연을 가게 돼요. 바로, 아까 이선이 꾼 그 꿈과 동일한 꿈을 얘도 꾸고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바로 누굴 만나냐면, 자기가 모셨던 월궁 황하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누구의 명령으로 해가지고, 이 옥황상제 명령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 반도와 이것을 누구한테, 그 앞에 있는 어떤 선비한테 바치게 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개화꽃 가지에 걸려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의 진주가 빠져요. 근데 그걸 주우려고 하는데 이 선비가 그걸 먼저 죽고 그 상황에서 깨어납니다. 자, 결국은 동일한 꿈을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 같은 시간대 다른 장소에도 꾸게 되고 자, 그래서 늘 이선도 그렇고 여기 있는 누구도 이 숙향이라는 인물도 바로 그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자기의 천상의 배필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 찾아 나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알고 누가 여기는 이선이 지금 이 누구를 이 노파를 찾아서 지금 혹시 숙형이란 아가씨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지금 화잔 여기는 이 할미는 이 누구를 이선을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얼마나 얘가 지금 이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보려고 계속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중간에 뭐 화덕진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도움도 받긴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뭐냐, 또 한 가지, 바로 이 장애물이 누구냐, 바로 이 이상서입니다. 아버지 이상서는 지금 이 숙향이가 만약에
그 숙향이를 데려가지고 인사를 시킨다 할지라도 이게 근본도 모르는 애. 왜? 지금 부모님과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숙향이 자기 부모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는 분명히 반대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바로 자기의 그 밑에 수령인 김전을 시켜가지고 이 숙향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는 김전은 자기 딸인 존재조차도 몰라요. 왜? 너무 어릴 때 잊어버렸어. 이름은 숙향이 똑같은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지금. 근데 차마 죽이진 못하게 되고요. 자, 나중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결국 이제 어렵게 이제 결혼까지 해갖고 이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여러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큰 공을 세운 여기 이선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초나라 왕이 되고 왕후가 되어갖고 결국 두 사람은 천상계로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이 꿈 자체의 이원적인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여기 부분은 어디냐? 이제 지금 할미가 이제 그 이선이 몇 번을 찾아가 갖고 계속 이제 숙향을 찾는 것을 알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얘를 그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가상이 여겨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할미인 이 조력자가 뭐라고 하냐?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자, 숙향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공자께서는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자기가 숙향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구할미가 자기가 찾아봤더니 3명이라는 숙향이나 아이가 있더라. 이름이 똑같은 아이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선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지금 간이 태부인 진담의 딸 바로 숙향이가 있고, 두 번째는 병부상서인 왕건의 딸 바로 숙향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 그러니까 거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도 이름이 숙향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공자를 위해 3곳에 기별을 했더니, 자, 소식을 이렇게 전했더니, 자, 2곳에서는 기꺼이 만나보겠다고 응답이 왔고, 왜?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선의 어떤 저기를 알아요. 출중한 어떤 외모 내지 재주를 알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사이가 되기로 맞아들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빌어먹는 아이, 얘가 바로 지금 누가 찾는? 이선이 찾는 바로 그 숙향이란 말이야. 이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의 배필은, 나의 배우자는 이 대표는 요지연에서 바로 그 소항모가 있는 궁궐 있죠? 자, 그거 요지연에서 그 꿈속에서 만나 나의 옷가락지의 진주를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배필이다.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나는 몸을 허락하겠다, 그 결혼을 승낙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자, 이생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합니다. 왜? 자기하고 좀 똑같은 꿈을 꿨고 자기가 바로 그 진주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기가 찾던 바로 숙향이란 말이야. 자, 그 아이가 바로 월궁소화로소이다 그랬어요. 바로 월궁항하를 모셨던 시녀, 바로 월궁소화입니다. 요지연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선녀의 그 진주를 얻어 만나이다. 자, 바로 내가 그 뭐를 갖고 있다? 진주를 갖고 있다 이거야. 자, 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제비 알만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는 나와서는 이걸 바로 이 마구 할매에게 그걸 공손히 드렸습니다. 자, 이 진주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두 사람의 인연의 증표가 되는 거죠. 자,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는 날짜를 잡아 기별을 주십시오. 자, 혼사에 쓸 것은 제가 다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혼수 같은 것도 자기가 다 준비하겠다 이거야. 할미가 응답을 하고 돌아와서는 숙향이한테 진주를 열어 보여주니 숙향이가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야. 기쁨의 눈물을. 자, 이것은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자, 여태까지는 지금 이선이 몇 번 찾아왔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숙향이는 끝까지 바로 그 자기의 진주, 이걸 갖고 있는 옷가락지에 있었던 반지 진주 있죠? 이걸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야 지금. 자, 근데 자기 그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만나보겠다 이거야. 자, 다음날 할미가 이생한테 가서 말합니다.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주었나이다. 야, 이것도 약간 거짓말이에요. 이미
이 마구알미는 그 이전부터 바로 이화정 이곳에 몸을 숨겨놨어요. 누구? 숙향이를 숨겨놨었는데 이걸 거짓말을 치고 이제서 데려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시험을 했던 거야. 그러나 근데 시험이 끝나지 않았네요. 또 시험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 근데 얼굴이 너무 추하고 애가 못생겼고 또 몹쓸병이 들어서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한데 자 이렇게 또 한번 떠보는 거야 지금 이 선을. 자 그랬더니 공자께서 지금은 연분이 중하다고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못생겼어요. 여가 지금. 근데도 만나려고 하십니까? 이거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도 가지 못하고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도리어 공자를 원망할 겁니다. 일이 참으로 난처하네요. 자, 이 의도는 뭐야? 일부러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얘 못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얘를 한번 시험을 하는 거야 이선을. 자, 그러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이생이 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십니까? 자, 숙향낭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이 그런 건데, 그리 된 건데, 제가 어찌 숙향낭자를 박대하겠습니까? 자, 뭐예요? 그래도 자기는 외모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거야. 자,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탓인데, 누구를 저기 하겠습니까? 이거고. 자, 한이 할미가 또 한 번 다시 또 거기에 대해 실험을 합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본래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라고 합니까? 자, 이것은 뭐를 염두에 두고 한 건 말이냐면 바로 당신의 아버지는 이 거지 아이를 지금 며느리로 맞아들일 생각이 없을 텐데 근데 이 아이는 본래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걸 두 번째 이걸 또 시험을 했어요. 떠봤어요. 그랬더니 베프를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시는 겁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부모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상석 자기 아버지한테는 안 될 것 같대요. 지금은 대신에 자 바로 이 고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하려 합니다. 자,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에게 허락을 받고 고모님한테 바로 그 혼인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결혼을 지금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할미가 허락을 하며 말을 했고, 자,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합시다. 자, 날짜까지 정해졌네요. 자, 그리고는 지금 황금 500냥을 이것을 누구한테, 자, 이걸 내어주면서 자,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번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거니까 그것은 두었다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소서. 자, 그리고 가지고 가지 않았으니까 자, 결국 황금 500냥은 결국 받지 않았네요, 지금. 자, 밑으로 갑니다. 자, 한편 이생의 고모는 자복야 여홍의 자, 부인입니다. 자, 이 여부인이 그러니까 뭐야? 여씨의 부인이다. 그래서 이걸 여부인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여기는 바로 이제 고모입니다. 고모. 자,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합니다. 자기 조카인데 이 조카를 자기 친아들처럼 대했단 말이야. 이생이 고모 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를 불러 물어보자고 했는데 마침 잘 왔다. 자, 그러면서 이생이 묻기를 자, 무슨 꿈을 꾸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꿈은 바로 아래 내용인데 자, 여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꿈에서 용을 타고 내 광안전에 올라갔는데 광안전이란 곳은 옥황상제의 궁궐이에요. 자, 그곳에 갔더니 한 선녀가 이르기를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나니 며느리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이때 선녀는 바로 월궁 항아가 되는 거고 달나라의 그 최고 선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시녀가 하나 있대요. 바로 이거 월궁소가 누가 되는 거야? 숙향이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지금 그대에게 보낼 테니까 며느리로 삼으라 하거늘 깨어보니 이게 남과 일몽이었대요. 자, 한바탕의 꿈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자, 유산편 바로 일장 춘몽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한바탕에 이렇게 꿈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랬고
자,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것 같구나 그랬으니까 자, 이 꿈은 결국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꿈의 기능은 뭘까요? 그 윗부분에 있네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보여주는, 암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이르니 자, 여부인이 탄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너의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자, 너의 아버지 누구? 이상서가 되겠죠? 자, 이상서의 자,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며느리를 자, 사람을 며느리를 삼지 않을 거다. 자, 바로 이게 혼사 장애 모티프가 되는데 자, 바로 여기서 이상서는 반대할 거라 이거죠. 자, 바로 이게 바로 사회적 신분의 어떤 제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지 아이란 말이야. 부모님이 누군도 모르는데 자, 이런 며느리를 자기 집에 들일 리 없다. 자,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에 이생이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이 되게 깊네요. 지금 되게 확고합니다. 자, 여부인이 말하기를 자, 여기는 말했더니 자, 네가 과거에 급자여 벼슬이 높아진다면 그때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두 명의 부인을 둬도 될 것이다. 자,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자, 상서가 바로 누구? 자기 이제 동생이란 말이야. 고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을 하겠다. 자, 여부인이 내가 먼저 주선을 하겠고 만약에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때는 너희 아버지의 주관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결국은 누가? 바로 여기 있는 고모가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주선을 해가지고 두 사람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다음 장입니다.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더니 자, 숙향과 결국 소원은 당연히 딴 거 없죠. 자, 숙향과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 너희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막을 것이니까 너는 집에 들어가 있다가 보름날 나와서 이란이 무슨 날이죠? 바로 혼인날이 되잖아요. 지금 결혼날. 자, 혼인날 당일날 자, 이때 나와가지고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예물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보통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예물을 미리 보내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다 누가? 이 고모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입니다. 이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여부인이 생각하기를 자, 고모인 여부인은 숙향이가 늙은 할미 집에 있다 하니 자, 살림살이가 지금 어떻게 겸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궁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누구를 좀 배려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있는 숙향이를 배려해서 예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인이 돌아왔는데, 자, 이 하인이 하는 말, 자, 물어봤겠죠? 자, 그 집이 상민 집이라 하던데, 그러니까 평민의 집이라고 하던데, 자, 그래, 뭐 귀족의 집안도 아니고 일반 평민의 집이라고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종들이 여쭙기를, 예, 소인이요. 두루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대단한 보니까 예물도 그렇고 뭔가 삐까뻔쩍하다 이거야 지금. 그런 집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술을 파는 이화정이란 정자였는데 그 술집인데 그 할미 혼자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아주 성대하게 지금 준비를 해놨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거룩하다. 다른 말로 이것을 아주 성대한 그렇게 성대하게 지금 잔치를 준비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자, 여분이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자, 어느덧 자, 결혼식 당일날이 됐네요. 자, 보름날이 되었고 이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는 새 신랑의 차림새를 갖추어 할미 집에 가니 자, 구름 같은 차일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아까 이 차일 나갔었죠? 뭐였죠? 햇빛 가리개, 파라솔. 자, 이것을 이렇게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 있고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자, 기구 등 온갖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더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 이 노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고알미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천상계 인물이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다 꾸민 거야, 지금 이렇게. 빛깔번쩍하게 지금 성대하게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거의 어떤 신성계 그런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성대하게 지금 결혼식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요지연에서 본 선관과 선녀 같았다고 했으니까 바로 어떻게 요지연. 바로 꿈속에서 갔던 바로 누가 갔던 공간이야? 이선과 그 다음에 숙향이가 갔던 공간이 바로 요지연이었죠. 바로 이곳에서 봤던 선관 선녀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 이선이란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숙향이도 옛날에는 천상계 인물이었죠.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선관 선녀들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자기의 동료들이었던 거죠. 과거 천상계에 있을 때. 자, 밑에 이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을 하면서 낭자를 바라보니 과연 바로 요지연에서 반도 복숭아를 주었던 하늘나라의 선도 복숭아를 주었던 바로 선녀가 분명했다. 여기서야 이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계속해서 누구를 찾았던 거야. 이선은 바로 꿈에 봤던 바로 누구 숙향이라는 여자를 찾았고, 숙향도 결국 자기의 진주 반지를 갖고 있는 진주를 갖고 있는 반지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자, 포인트 1번. 이 부분에 자 환상 체험이 보여지는데 자 현실의 인물이 자 신성계를 다녀온대요. 바로 이 신성계 어디에 얘기했다고 그랬어 아까? 요지연에 갔다 왔다고 그랬죠? 자, 이 요지연이라는 곳은 바로 소왕모란 어떤 전설상의 인물이, 이 천상의 인물이 있는 곳, 궁궐입니다. 자, 현실의 인물과 선계 인물이 만났다고 그랬는데, 자, 이곳에 가서 각각 별도로 달리 꿈을 꿨지만 결국 그곳에서 옥황상제를 만나고 여러 신선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꿈속의 사건이 현실의 사건과 연류가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두 사람을, 인연을 맺어준 게 바로 뭐예요? 그 증표가 진주였죠. 바로 이 진주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당대 인식은 천상계와 지상계 연결 및 통합,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남녀 간의 어떤 결연의 실상인데, 자, 실제는 지금 당대에서는 두 신분이 이렇게 다르면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을 수가 없지만, 자, 이것을 숙향과 이생은, 자, 결국 신분의 격차를 극복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네요. 결혼까지 갑니다. 또한 유교적 가부장제에 따른 부모의 허락에 대한 결연인데, 거기에 비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자유롭게 먼저 교제를 하고 만난 다음에 바로 여기 고모의 어떤 허락을 받아갖고 여기 결혼을 했습니다. 자, 봉건 윤리적 세계관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바로 이런 신분제도가 살짝은 어떻게 틀어져 있으니까 바로 반봉건적 세계관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민중들의 어떤 내재된 욕망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이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운명적 세계관으로서 이걸 극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뒷부분에서 이 할미가 지금 두 사람을 시험하고 있어요. 숙향의 외모와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래도 만날 거냐? 그리고 이생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할 텐데 그래도 혼례 예의를 갖출 거냐? 자, 그랬더니 이생은 자, 숙향이가 병이 든 것도 자신의 탓이고 부모의 허락을 통해 예법에 따라 혼례를 행할 것을 지금 계속 고집을 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 상당히 지금 복잡한 작품이에요. 천상계에서 인물들이 자, 여러 가지 숙향이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꿈속에서 만난 바로 누구를 바로 이제 누구와 만난 바로 여기 있는 이화정 할미인 마구할미 천상계 인물이 이 마구할미를 통해 두 사람이 결국 혼례를 치르는 장면 이게 나와 있고 나중에는 결국 초왕이 된 이선이 이제 많은 공을 세우고 나중에 행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천상계로 다시 올라가면서 내용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자, 숙향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애정 소설이면서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있는 천상계 인물이었던 바로 두 인물. 자, 이 결국 지상계로 내려오는 적강 소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숙향은 결국 고귀한 혈통부터 해 가지고요. 자, 여기 있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 그때 영웅 여기는 숙향이 자체가 영웅이란 뜻은 아니에요. 자, 여자 주인공의 숙향이가 이런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 의해서 자, 이렇게 고귀한 혈통부터 나중에 행복을 누리는 이 장면까지 내용이 나왔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마칠게요.